6천조 원.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돈 액수가 아니에요.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둘러싼 아주 거대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6천조 원입니다. 이게 믿겨지세요? 서울, 이 도시 하나에 있는 부동산 가치를 다 합치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6천조 원이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기술주,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서울 부동산 가치보다 작습니다. 와, 도시 하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 기술 산업을 이끄는 공룡 두 마리를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금리는 계속 높고, 저기 미국에서는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죠. 이런 거시 경제의 거친 파도가 지금 이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불안한 상황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극과 극이죠. 우선 한쪽을 보면 상가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특히 홍대. 와, 요즘 홍대 가보셨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뭐랄까 자석에 이끌리듯 몰려들면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곳들을 그냥 싹쓸이하고 있대요. 예전 명동 전성기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 시장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팬데믹 때만 해도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 회복세에 들어섰어요. 거래도 다시 활발해지고 오피스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야? 하던 걱정도 쑥 들어갔죠.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여기까지가 밝은 쪽 이야기고요. 이제 반대편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상황이 훨씬 더 힘듭니다. 주택 시장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일단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스럽죠. 거기다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 목돈을 맡기는 전세보다는 매달 돈을 내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부가 강남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의도치 않게 다른 곳에 불똥이 튄 겁니다. 바로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은 서울 북부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의 재건축 사업이 그냥 올스톱돼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다들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 즉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연 새로운 돈과 아이디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요즘 보면 투자 방식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어 은행이 이 돈 받기 힘들겠다 싶은 대출 채권, 이걸 NPL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사들이는 투자가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니까 아예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시니어 케어 리츠 같은 새로운 상품도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거죠. 이런 변화는 실제 현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용인입니다.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거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사업에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용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규제를 확 풀어준 겁니다. 미래 산업을 위해서라면 규제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죠. 하지만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면 리스크도 당연히 커지죠. 조심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최근에 어떤 지역 농협에서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묻지마 대출을 해줬다가 결국 감정가가 150억이나 되던 부동산이 4분의 1 가격에 팔려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항인데요. 이 포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트렌드들이 어떻게 집약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스마트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특급 호텔처럼 눈에 딱 보이는 유형 자산을 짓고 있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포스코랑 손잡고 벤처펀드를 만들어서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접근법이죠. 눈에 보이는 개발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 이게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6천조 원, 이 거대한 한국 부동산 시장, 과연 터지기 일보 직전의 버블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기회의 땅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